자, 이번에는 신가족 기획인데요. 매일 밤마다 시댁의 초인종을 누르는 아내. 도대체 어떤 사연인가요? 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부가 살면서 학력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편이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아내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미 부부싸움이 잦아서 갈등의 골이 상당히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제보를 받고 찾아간 김민정 씨의 집입니다.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어딘가 많이 불안해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을 아빠 보고 화낼까 봐 되게 불안하죠. 그리곤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9시 30분쯤 온다고? 좀 됐어. 지금 세차해. 왜? 언제 들어오내서 끊어. 남편의 귀가가 두렵다라는 건데 왜일까요? 자기가 화를 다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무조건 내뱉는 스타일이에요. 또 내 엄마가 기억에 키워서 이렇게까지 시집 보냈는데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나쁜 쌍욕을 내가 들어야 돼요. 문제는 폭언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앞에서 이렇게 애 아빠가 다 못 알아듣길래 내가 앞에서 조근조근 얘기해줬어요. 그랬는데 뭐가 퍽 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리모컨이 나한테 딱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다는 남편. 집안 물건들을 쓸어버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게 술 먹으면 뭘 이렇게 잡는다니까요.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조용히 해 그러면서 목을 꽉 이렇게 잡았다니까요. 목 잡고 그럴 바에 날 죽여버려.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남편을 신고하기까지도 했었다는데요. 경찰을 3번을 불렀어요. 무서워서라도 고쳐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3, 4년 동안만 시댁에 문 계속 두드렸어요.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아버님을 부르거나 아버님 일로 오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 데려와 주고. 남편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시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싫다고, 아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힘든데 좀 고쳐달라고. 좀 아버님한테 얘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고쳐지고. 그런데 인터뷰 도중 다시 불안해하는 아내. 남편이 도착한다고 했던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찍을 수 있겠는데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죄송해요. 곧이어 도착한 남편.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순식간에 분위기는 냉각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말도 안 하고. 뭐 말을 안 하냐고. 좀 부부끼리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어디 좀 비전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까? 응? 선하자고. 우리가 잘못되면 애들도 그런다니까. 욕하는 것 좀 없애고. 내가 웃을 때 얘기해, 웃을 때. 나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응? 왜 하라고? 나 혼자가 그냥 참고 이렇게 조용히 살고 내 아빠한테 말도 네가 못하고. 문제야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남편아, 너 그렇게랑 안 되잖아. 그래, 때리거나 밀치지 하냐 안 하냐. 결국 싸움으로 번진 대화. 아내는 밖으로 나와 왜냐면 아빠가 버리는데 더 크게 싸우면은 그 상황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어디론가 자리를 옮기는데 따라가 봤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찜질방. 사우나에서 하룻밤 자고 가고 새벽에 들어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한심하죠.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생각도 많이 들고. 집을 지척에 두고도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민정 씨.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돌아온 민정 씨입니다. 시아버지께 전화를 거는데요. 내가 애 아빠한테 당신이 문제점과 나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보자. 근데 애 아빠는 전혀 싫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문에 살아야지. 아주 민감한 나이인데 자꾸 그 싸움 거 보고 예. 일이 아니다. 결국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남편이 폭력적인 것은 아니었다는데. 안 그랬어요.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저 말이면 진짜 죽는 친구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남편은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싸우다 보면요 애 아빠가 너는 대학 나와서 아는 게 많아서 좋겠다. 나는 고졸밖에 안 돼서
대학 나온 너나 잘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학력 차이라는 건데 자신보다 학벌이 높은 아내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아빠가 욕하고 우리가 싸우고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부모로서 너무 미안해요. 결혼 10년이 훌쩍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부부싸움.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인데요. 엄마랑 아빠랑 싸운 모습을 봤었지. 욕하고 여기다 막 이렇게 박아들이고. 두 사람의 싸운 모습, 익숙해진 듯한 아이들. 엄마한테 욕하고 있으면 동생 데리고 바로 앞에 공원이니까 거기서 그냥 노는데. 왜요? 그거 보면 나도 커서 욕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는 남편과의 싸움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제작진은 남편을 직접 만나 부부싸움의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욕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당신한테 욕을 한 거지 아니라 당신이 욕을 하게 만든다니까. 사람 화가 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학벌에 대한 그렇게 자격지심일까요? 전화는 안 해. K대 Y대 나가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있으면 나 결혼 안 했죠. 남편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손주가 하루 하면 빨아야 될 텐데 3일 내내 그래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그러면 또 발 보고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얘들 가족을 위해서 새벽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나 들어본 적 없어요. 좀 섭섭했다라는 거죠. 점점 깊어만지는 감정의 골. 남편은 가족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가장 걱정이 됐는데요.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먼저 점검해봤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싸우나 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면서 자존감도 더불어서 낮아지고 그래서 아이들도 우울감이 좀 심하게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네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부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 부부는 상담을 통해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주시면 더 공감 못 해주니까 남편은 또 서운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아내에게 분노를 표현하게 되고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앞으로는 한두 가지씩 천천히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러다 보면 좋은 또 우리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화내지 말고 양보하면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 네, 남편이 생각하는 갈등의 원인과 아내분이 생각하는 갈등의 원인이 굉장히 달랐는데 그만큼 대화가 없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대화 부족이 12년간이었습니다. 예. 이런 오래된 대화 부족이 지금의 갈등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마지막에 아이들 모습 보십시오. 아이들 봐서라도 이제 부부싸움 그만해야 되잖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분의 경우에는 일단 서로 만나서 이 불필요한 오해를 푸시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상처가 되니까요. 전 화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부모의 싸움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 두려움, 이 울분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마음에 쌓여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감정의 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예.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이 부모의 행동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